지금은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노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양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보내는 사연이라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연이 이제 두 분이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2년 근무 후 퇴사하게 된 20대 후반 김땡땡입니다. 대학생활 동안 학점도 잘 받고 외부 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회사를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루틴한 업무와 돋보이지 않는 제 자신이 자꾸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성취감은커녕 무슨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30년을 못 버틸 것 같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취준생활을 다시 하자니 지난날 고생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렇다고 다시 원직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그건 또 싫었어요. 뭘 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훌륭한 대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탑3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던 것 같고, 현재 20대 후반이시고요. 업무 자체가 이제 루틴한 업무들, 그리고 돋보이지 않는 자신으로 초라함을 느낀다. 본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2년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좀 아쉽죠? 2년이면 한 1년만 더 하면은 어떨까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한테 미안하다. 원직장으로 다신 가긴 어렵고 뭘 하고 싶냐?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뭔가 사연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결정을 하신 상태니까 대학생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2년 동안 정말 훌륭히 해내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이제 저희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조언이니까 참고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루틴한 업무 관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을 볼 때에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성과에 영향을 덜 미치는, 약간 좀 돋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잘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직업인이 됐을 때와 직업인 이전, 그 달라진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연적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이건 생각이 되는데, 직업인 이전일 때는 어떤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학기 때 이제 A 학점을 받아서 아쉬웠다고 한다면, 이번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학기 때 A뿔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부 활동의 경우에도 이전의 경험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험들을 찾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한 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평가하는 대상자가 비용을 우리한테 지불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의도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좋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주변에서 동료하고 지원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직업인이 되고 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갈 때는 완성품이어야 되거든요. 그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은, 정확한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을 루틴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의 그 루틴한 업무의 합으로 뭐가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틴하게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속도가 많이 빨라졌지만, 이전에 그 장인들 있잖아요. 호미를 만드는 장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이런 것들 보면 평생 같은 일을 하고 루틴하게 업무를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서 이제 고객들한테 판단 말이에요. 루틴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속도를 빨리 한다거나 더 완벽하게 수행하는 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선배가 되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돋보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입이 돋보이려면 자기가 맡은 일을 보통 완벽히 해내고 시간이 남을 때 다른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일에 대한 발을 넓혀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가 했던 일, 루틴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서 아니면 좀 더 빨리 해서 완벽하게 해서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일을 좀 더 빨리 배운다거나 그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거나 그때 돋보이죠, 신입들이. 훌륭한 직장인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새파란 칼날 하나를 다듬고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자기개발인 건데, 자기개발 하려면 보통 회사에서 맡은 루틴한 업무에서 시간을 단축하든지 집에 가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줄 칼을 갈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루틴한 업무거든요. 1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채용 설계하고 평가 도구 만드는 것들. 근데 조금씩 어제와는 다른 그런 서비스를 주고 싶어가지고 고민했던 것들로 제가 전문가가 됐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틴한 업무는 필수다, 이 말을 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신을 잃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는 건 삶의 의미가 부속품화된다는 그런 느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자신의 색깔, 알맹이 이런 것들은 잘 잃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나 사람 간의 지나친 경쟁,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면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겨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경쟁이라고 하는 거, 국가 간의 경쟁이든 부족 간의 경쟁이든 다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사연자는 순간순간 자신과 맞지 않는 선택이나 판단이나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괴리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오로지 잃지 않고 지켜내고자 한다면 작은 조직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큰 조직에서는 시스템이라는 큰 구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에 맞추고 어느 정도 참아야만 조직이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선하다는 믿음 자체만으로도 일을 시키고 그런 선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개인을 믿고 이제 하는 그런 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은 시스템이 거의 제일 1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다양성을 좀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의 힘, 시스템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모습,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고 좀 안 보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변한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대기업에 있었으니 급여 차이는 크겠지만 여전히 스스로 열정적인 그런 투자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약간 좀 노조가 상대적으로 덜한 대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 중견기업 이런 군에 좀 지원을 해서 자신의 그런 성향이나 에너지를 조금 덜 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나 그런 시스템에 좀 충돌이 일어났던 케이스 같고요. 다른 회사에 가도 그런 비슷한 충돌들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이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무디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2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조금 퇴직했던 게 2년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조금 섭섭하고 힘든 마음들 술 한잔하고 푸시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27살 취준생 이땡땡입니다. 최근 들어 20대 후반이 되면서 부정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취준생들 부정확한, 불확실한, 불안한 미래 이런 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선후배 및 친구들을 보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이를 시작으로 늦은 건 아닐까?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을까?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적지는 않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어 마음이 급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요?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부정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선후배 친구들과 자기 자신과 비교가 된다. 그래서 늦은 건 아닐까? 충분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 맞을까? 스스로 위축되고 마음이 급급한 상태. 어떻게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죠. 일단 27세가 20대 후반인가? 어쨌든 나이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세 신입, 30세 신입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27살에 겪은 마음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대를 다녔었는데 친구들은 뭐 다 자격증들도 따고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따고 방학 때는 거의 뭐 이미 진로가 결정된 것처럼 이제 뭐 선배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방황하다가 그 학사경고 3번 맞고 퇴학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다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다 단절됐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 웃으라고 한 소리는 내가 그토록 이제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였던 RPG 속에 그 나는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섭섭했던 부분은 이제 가상의 세계와 달리 현실에서는 너무 찌질했다. 27세 나는 정말 찌질했다. 이번 사연자한테 해드릴 말은 한 2가지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늦은 건 아닐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 나온 말이에요. 왜 늦었다고 생각하는지는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한 게 끝인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작이 늦은 거지 인생이 늦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취업을 하고 나서의 우리가 공부했던 기간,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6년, 7년, 12년 정도 이제 공부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취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한 순간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인생. 그러니까 시작이 늦다라는 말은 취업 이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취업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오랫동안 고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한 17년 정도 일한 지 되었거든요. 고졸 상태에서 대학교 이제 잘렸다고 했잖아요. 고졸 상태에서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진짜 노력해서 큰 기업으로 가고 일하면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은 뭐 대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저는 좀 길게 봤던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히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27살 때 연봉을 1,08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세금 떼고 나면 이제 월급이 8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첫 10년과 비교했을 때는 내 선배, 내 친구들이 볼 땐 술 먹다가 내 월급 이야기하고 나면 야 그런 회사를 왜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술 사줘요. 시작이 늦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첫 시작을 하고 시작되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시간이 진짜 시작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2번째 할 말이 있는데 충분히 노력하고 있나라는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노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양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후배 신입사원이 자기가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막 선배한테 혼나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볼 땐 노력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땐 노력했어요. 스스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노력이라면 내 주변에 나와 유사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 100명이 볼 때 내가 1등으로 노력했을 때 쟤는 진짜 노력했다. 쟤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이때가 노력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노력한 건 진짜 아니에요. 노력해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건 25세 이후에 키 크는 거? 이런 건 노력해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장이 거의 다 멈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국가대표 사례에서 많이 나오는데 국가대표 이제 금메달리스트 보잖아요. 막 유도의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뭐 펜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금메달 따요. 왜 그러냐면은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을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절대량이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개인이 볼 때는 워낙 안 했던 사람이 노력을 좀 했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여건에서 노력하는 100명, 1000명이 볼 때 거기서 1등 했다라는 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은 적어도 뭐 한 20%, 30% 안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고졸 영업사원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몸빵으로 했어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남들 일할 때 그 일이 평생 내 일인 것처럼 일하고 남들 잘 때 더 일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 면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투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 단단해지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노력이라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스스로의 컨트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느껴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를 하게 되면은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공하면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책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성공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귀찮고 힘드니까. 유명한 수학 강사 정성재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이제 TV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 막 스스로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아니다. 왜냐면은 90%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유한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면 성공하는데 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연자분께서도 자기가 뭘 하면 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할 때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후배들을 약간 좀 쏘는 듯한 그런 팀장으로서의 말들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조언들이 강하게 나갔는데요. 사연 이렇게 보내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분들도 사연 보내주세요. 제 경험이 순탄한 코스, 엘리트 코스로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인생을 좀 화목하게 살고 거의 뭐 망나니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퍼였습니다.